관절염이란 그럼 무엇이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관절이 아픈 병이에요. 근데 왜 아픈가?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조금씩 닳거든요. 또는 병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이 손상이 돼서 그렇게 아픈 병이 관절염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다치지도 않고 큰 병을 앓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삭신이 쑤시기 시작하고 걸으면은 조금만 걸어도 아프고 앉아서 일어나려면 쑤셔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이고 관절이 많이 닳았습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게 뭘 보고 그러냐면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지금 이쪽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오른쪽 다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 다리예요. 보면은 관절이 이쪽은 이제 좀 많이 왼쪽은 뼈하고 뼈 윗뼈 허벅지 뼈하고 정갱이 뼈 사이가 이게 틈이 있어 보이는데 그 정갱이 뼈가 틈이 있어 보이는 건 거기 물렁뼈가 있어서 그래요. 엑스레이에서는 나오질 않습니다. 물렁뼈가. 요거를 보시면은 여기는 사이가 이렇게 떠 보이는데 여기 사이가 뜨질 않고 뼈가 맞닿아 있죠.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연골이 여기는 하얗게 바짝바짝 빛나는 물렁뼈가 건강하게 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게 다 닳아가지고 다 닳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이렇게 닿아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약간 O자형 다리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닳기 때문에 점점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져요. 그러면서 키도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가면은 많이 이렇게 닳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술, 관절경 수술 또는 레이저 수술을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덜 아플 겁니다 하고 해서 보는 게 이제 이런 관절경 사진이에요. 보면은 이게 이제 위에 그 하얀 물렁뼈고 요 아래 하얀 물렁뼈고 사이에 이제 연골판이라고 하는 생고무 같이 생긴 물렁뼈가 있어요. 이게 건강한 젊은이들, 건강한 분들의 그 내시경 사진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강했던 것들이 물렁뼈가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벗겨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이 닳으면 이렇게 뼈가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물렁뼈는 여기서 그냥 조금 이렇게 좀 들러 붙어 있는 많은 둥 하면은 저게 이제 엑스레이 찍었을 때 관절 연골이 다 없이 뼈끼리 부딪혀서 아픈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관절염이라는 게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도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그 밖에 감염성 관절염이라고 그래서 균이 들어가서 곪으면서 연골이 파괴되는 그런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성 관절염 그렇죠.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제 관절이 노화돼서 생기는 건데 어디에 오느냐? 우리 몸무게를 싣고 다녀야 되는 관절들, 무릎 관절, 엉덩이 관절, 발목 관절, 척추 관절 이런 데 관절염이 와요. 척추 관절은 관절이 많습니다. 그 관절뼈가 여러 개, 한 33개 척추뼈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다 관절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관절염이 오고 그게 또 이제 오래 진행이 되면은 무릎하고는 달리 허리에는 신경이 지나가니까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다리가 많이 저리고 그렇게 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관절하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그렇게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류마티성 관절염은 이건 몸에 우리 면역 체계가 잘못돼 가지고 자꾸 관절에 염증을 일으켜요. 그 주로 이제 작은 관절에 많이 옵니다. 큰 관절보다는. 그러니까 손가락 관절 같은 데 많이 와서 이렇게 손가락이 많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의 증상은 관절이 아프죠. 근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초기에는 걸을 때 아프고 쉬면은 안 아파요. 또 조금 더 전에는 많이 걸으면 아프고 조금 걸을 땐 또 안 아프고 이러다가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아프고 앉았다 일어나도 뻑뻑하고 아프고 그 다음에 한두 발짝 걸으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한 몇십 메타 이렇게 가면은 또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이게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리고 관절에서 이제 그 관절이 다 닳기 때문에 구부리고 필 때 그 관절 부스레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두둑 우두둑 하고 나요. 뿌지럭 뿌지럭 하고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관절 부스레기가 무릎 사이에 찡기기 때문에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심지어는 잘 펴지지도 않고 이러면서 걸을 때만 아프던 게 이제 밤에도 아파요. 무릎이 쉬어서 잠을 못 자겠다. 무릎이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늘 병원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무게를 지탱하는 척추뼈, 엉덩이, 무릎, 그다음에 발목 이런 데 많이 오고
관절이 붓고 물이 가끔 차기도 합니다. 중기에는. 그런데 이게 뻘겋게 이렇게 그 열이 많이 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는 가끔 또 이렇게 열이 납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야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특징적으로 손가락에서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냐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하는 거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손가락에서 우리가 보면 알아요. 퇴행성 관절염은 일을 많이 해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어머니들 그 집안일들 오죽 많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김장철 오죠. 김장 해야지, 부엌일 해야지, 청소해야지, 손 많이 쓰다 보면은 손가락 매디가 굵어지면서 삐뚤어져요. 이것도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근데 류마티성 관절염은 그게 뻘겋게 부으면서 비끄러져요. 이게 관절이 파괴되는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퇴행성 관절염이 오게 되는 원인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많이 써서 그래요. 젊었을 때는 많이 써도 재생 속도가 또 이렇게 다 빠르기 때문에 자꾸 재생이 돼서 이게 그렇게 무릎 아픈 줄 모르는데 연세들 드시면 이제 재생 속도가 따라오질 못합니다. 파괴되는 속도에.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아프니까 잘 못 걷게 돼. 그러면은 근력이 빠져요. 근력이 빠지면은 관절로 가는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더 힘들어하고 더 빨리 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깰 수 있는 게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관절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관절염이 조금 또 늦게 옵니다. 젊은 사람도 관절염이 올 수 있어요. 대개 다쳐서 오죠. 그리고 요새 또 이제 예전에는 우리 이런 사람들을 보지 못했지만은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아주 뚱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자 3개를 놔도 모자랄 만큼 이렇게 엉덩이가 뚱뚱해진 사람도 있고, 또는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안 먹고 버티는 사람들, 영양 부족이 되면은 관절염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오는 관절염을, 그러면은 나는 아직 조금 덜 아프고 안 아픈데 어떻게 하면은 관절염을 안 앓고 어떻게 여성을 조금 편해 볼 수 있을까? 그 예방하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절염을 치료하는 목적은 우선 아프지 말고 잘 걸어 다니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면은 대개 관절염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어머니들, 아버님들 이렇게 뵈면은 뭘 먹어야 됩니까? 하는 게 제일 먼저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음식에 뭘 어떻게 먹어서 이걸 좀 해소할 수 있고 뭘 보강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지금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고양이가 팔짝팔짝 잘 뛰고 높은 데서 잘 뛰어내린다고 해서 고양이들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토끼도 많이 잡아먹었어요. 지금도 뭐 토끼 파는 데도 겨울에도 있긴 있더군요. 근데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드셔서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관절이 뭐 잘 이렇게 뛰고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다고 그래서 그만큼 또 관절을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뭘 먹어야 되느냐? 칼로리가 적은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돼요. 단백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고기, 생선, 콩 이렇게 있죠. 칼로리가 적은 거를 선택해야 돼요. 고기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지방 성분을 같이 섭취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항산화제 요새 한참 얘기들 들으실 거예요. 이런 과일들이 좋습니다. 사과, 오렌지, 귤, 바나나 같은 거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채소 중에는 이런 뭐 시금치, 당근, 토마토 또는 브로콜리 요새 많죠. 이런 거를 조금 즐겨 드시는 게 이거 내장 쪽에도 좋고 혈압, 당뇨 쪽에도 다 좋은 음식들이에요. 그다음에 그 등푸른 생선들, 그다음에 연어 같은 거, 칼슘이 듬뿍 들어있는 우유, 멸치, 그다음에 고기 요리할 때 가장 좋은, 몸에 가장 좋은 요리법이 삶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수육 이렇게 해서 드시고 하는 게 음식에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력이 보완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무릎이 덜 아프신 분이라면 열심히 걸으세요. 그렇지만은 1시간 이상 이렇게 오래 걷지 마세요. 왜냐? 피곤해지거든요. 쉽게 피곤해진다고. 젊었을 때 생각하면 안 돼, 이제는. 피곤해지면 관절로 가는 부담이 커져서 관절에 무리가 가기 쉽습니다. 한 30분 단위로 끊어 걸으세요. 30분 걸으면 한 10분, 20분 쉬었다 또 걷고 천천히 요새 단풍 얼마나 좋습니까? 전 단풍 즐기면서 천천히 걸으세요. 그리고 수영 좋고 물속에서 그 아쿠아로빅 같은 거 하는 거 좋고, 그 다음에 좋은 운동이 관절에 부담을 덜 주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자전거 타기예요.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사놓은 것들
빨래 걸고 그냥 있지 말고 그거 그냥 자전거 좀 타세요. 하루에 한 15분, 20분 정도 한 3번만 타면은 무릎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렇게 손목, 발목 풀어주고 구부렸다 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걷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게 운동을 시작할 때 갑자기 하면은 놀래요. 그래서 갑자기 하면은 조금만 걸어도 쥐가 날 수 있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운동한다고 신호를 줘야 됩니다. 그게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체중이 많이 나가고 비만이면 관절염 온다고.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들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건 드는 거를 좀 하지 말고 좀 수레를 끌고 다닌다든가 이렇게 좀 바꾸시고요. 산 같은 데 갔다가도 급하다고 뛰어내려오지 마세요. 쾅쾅쾅쾅 뛰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무릎에 부담 줍니다. 산에 다니고 이럴 때는 지팡이를 꼭 가지고 다니십시오. 스틱, 그 등산용 스틱. 그게 도움이 되고 집안일 할 때 이런 식으로 꿇고 앉지 마세요. 우리 다 바닥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걸레질 할 때 무릎으로 기고 뭐 비질도 무릎으로 기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걸레 밀대를 쓰세요. 그래서 쓰는 게 무릎에는 훨씬 좋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개 같은 거 열 때도 이 간장 같은 거 있을 때 잘 안 열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으로 열면 손가락 관절이 작기 때문에 이게 타격을 더 받아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조금 여시고 정 열기 힘든 거는 뭐 뒀다가 자제분들이나 뭐 젊은 사람한테 좀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문고리 손잡이도 요즘은 많이 바뀌어요.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에서 이렇게 막대로 손잡이가 바뀝니다. 동그란 손잡이도 손가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관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요즘 건축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막대 손잡이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무릎을 드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운동이 앉아서 무릎을 쭉 피는 운동입니다. 양쪽 다리를 쭉 피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쭉 펴서 한 5초 정도 있어야 돼요. 5세는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또 쭉 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한 번 할 때 한 30개. 그거를 한 하루 10번 하세요. 30개씩 300번. 굉장히 좋습니다. 무릎 아프던 무릎도 한두 달 하면은 무릎 아픈 게 많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프면 뭐 옛날에 파스들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좋습니다.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약도 좀 쓰고 그리고 관절염을 이제 치료하는 거는 이제 실내 자전거 타는 거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아쿠아로빅도 좋고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보조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관절염이 안쪽에 오니까 이거 무릎을 바깥쪽으로 힘을 주게끔 X자형으로 좀 만들어서 관절염을 적게 가져올까? 뒤꿈치에다가 저런 뒤축 같은 거 이렇게 발받침 받쳐가지고 조금 무릎을 이렇게 안쪽으로 가는 압력을 줄여줄까 그러는데 지금 밝혀진 거는 그게 큰 효과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중기가 되면 이제 물이 자꾸 차기 시작해요. 이게 물이 차는 이유가 우리 관절에 원래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움직이게 기름치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이 염증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땀 흘리는 거와 같아요. 이 관절 안에서 우리 몸 관절을 보호하려고 자꾸만 관절액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염증 반응으로. 그렇게 해서 조금 도와줄. 그리고 뭐 연골 주사, 뼈 주사 여러 가지도 맞는데 이제 주사도 또 자주 맞거나 또는 침 같은 거 자주 맞으면 잘못하면은 주사 같은 거는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소독 개념이 균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이 안 생기게 하는데 침 같은 거 잘못 맞으면 균이 따라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요. 이렇게 뻘개집니다. 그래서 염증이 한번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고생 시작이에요. 균이 들어가면 연골을 빨리 파괴시키고 고름 같은 게 되면은 그다음에 수술까지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릎 안에 연골이 해져가지고 무릎 사이에 찡겨서 무릎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고 해져가지고 그 너덜너덜한 게 무릎 피고 구부리고 하는데 영향을 주면은 그때는 관절경 수술을 해서 무릎에 한 5mm 정도 한 두세 군데 구멍을 내서 기계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해주면은 당장은 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건 한쪽으로 진행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직은 젊어지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이 연골판이 이렇게 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지고 찢어지고 이게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골도 많이 닳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조금 한 60대 초반 50대 말 이때쯤 되면은 다리도 조금 휘어 있고 관절 연골은 인공관절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고 그러면은 이제 절골술이라는 걸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쪽에 관절의 연골이 많이 달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뼈를 조금 펴서 오른쪽에 있는 관절 연골로 몸무게를 이동해서 조금 낮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는 치료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목발을 뼈가 붙을 때까지 잘라서 다시 붙이는 거거든요. 절골술이라고 하는 거. 이게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 50대 정도라고 하면은 해볼 만해요. 그래서 이제 관절이 다 닳아서 아까 엑스레이 보신 것처럼 연골이 물렁뼈가 다 닳아서 이렇게 뼈하고 뼈 사이에 간격이 없어. 뼈가 다 붙었어. 그리고 뼈도 다 닳았어요. 그리고 다리도 완전히 O자형으로 휘고 키도 한 3, 4cm는 줄은 것 같고 이러면은 그때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약을 써도 안 낫고 주사를 맞으려고 해도 안 되고 뭐 걸으려고 그러면 무조건 아프고 밤에도 아프고 이럴 때는 젊게 할 수는 없지만 치료 방법은 있어요. 그게 이제는 많이들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 주위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주위의 친구들도 많이 보실 거고 동네 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물론 이제 잘 되신 분들은 잘 됐다고 그러고 또 안 된 분들은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인공관절의 수술 성공 확률은 한 98%, 99% 그래요.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잘 돼요. 그리고 이 방법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관절이 아프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씌워주는 건데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관절,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게 관절을 새 걸로 바꿔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치과에 가면은 충치 먹었을 때 이렇게 다듬어서 금리해 씌워서 안 아프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절을 씌워주는 거예요. 엑스레이 이게 옆으로 본 거거든요. 이게 위에 뼈, 아래 뼈고 사이에 인공관절이 요거예요. 요게 집어넣는 요 사이는 인공 연골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관절을 이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걸을 때 안 아프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더 이상 뭐 아픈 게 치료가 안 될 때, 그리고 엑스레이라든가 이렇게 진찰을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을 때 연골이 너무 닳아서 인공관절을 해야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대개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은 관절로도 걷는 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근육이거든요. 관절이 아파서 집안에 들어앉아 있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는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워지면은 근육이 다 줄어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재활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회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관절의 연골이 닳았다고 진단을 받으면은 너무 늦지 않게 관절 수술을 해서 내 근력이 살아있을 때 빨리 수술을 해서 걷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분도 보면은 이분도 62세예요. 제가 수술해서 사진을 찍은 건데 보면은 이 관절 연골을 보십시오. 이게 하얀 게 여기에 좀 붙어 있는 관절인데 여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많이 쓰신 분들,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그 일들을 많이 해서 특히 농촌에서 밭일하고 이럴 때 쭈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거, 특히 도심에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식당 일 하시는 분들이 조금 관절염이 일찍 옵니다. 이제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바닥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많이 하고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이러면은 관절염이 조금 일찍 오고 좀 심하게 와요. 그리고 이제 뭐 고관절 이쪽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한테, 특히 술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 중년에 이렇게 오는 병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게 고관절, 무릎관절, 그다음에 팔꿈치, 어깨, 대개 이렇게 네 군데서 많이 하고 요즘은 이제 발목 관절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결과는 고관절,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의 결과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관절 수술을 이렇게 하고 무릎 관절은 인공관절 수술하면 엑스레이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이분이 이렇게 휘어져 있던 다리가 똑바래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찍은 건데 역시 다리가 이렇게 다 휘어져 있던 게 다리가 이렇게 똑바래지고 키도 커지고요.
수술하고 똑같은 분 6주 만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렇게 다리가 곧아집니다. 이분도 이렇게 다리가 곧아졌고 걷기에도 물론 아프지 않죠.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약을 안 먹어서 좋다고들 그러세요. 아프니까 맨날 약 먹잖아요. 주사도 맞고. 약을 안 먹으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지 않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좋다고 그러세요. 여기저기 갈 수 있어서. 특히 제일 좋아하는 게 자제분들 손 안 빌리고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세요. 버스, 전철 타고 다닐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들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 다리가 곧아지고 그 다리가 키가 좀 커져서 아주 좋다고 그러세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할 수 있는 거는 오래 서 있고 걸어 다니고 일상생활 다 합니다. 수영하고 이러는 거 다 게이트볼 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스포츠 댄스까지.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중노동 하는 거, 무거운 물건 드는 거, 뛰는 거, 쪼그리고 앉는 거 이런 것들은 안 하셔야 돼요. 이것도 역시 관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구 굴리면 또 빨리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은 포기하지 말고 불치의 병이 아니니까 빨리 치료를 잘해서 극복을 잘 해야 되고 이 중간에 또 잘 치료가 이게 관절염 자체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병이에요. 수술하기 전에는. 그러면은 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뭐가 좋다, 뭐 홍합이 좋다, 뭐가 좋다 이 말들이 많은데 그거 하다가 시간 끌다가 이게 시기를 자꾸 늦춰가지고 재활이 느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무릎 관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을 할 때가 되면은 너무 늦추지 말고 빨리 때를 놓치지 말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김준식 부장님.